국가애도 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토요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촛불 집회가 서울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비극을 정치 투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국민의힘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네, 의원님. 촛불 호소인들의 선동은 고인과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행위며 촛불에 대한 모독이다. SNS 글을 이렇게 봤는데 이 촛불 집회가 좀 순수하지 않다. 이런 의도이시네요. 먼저 정말 안타까운 사고로 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리고 유족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과 명복을 빌고요. 네. 부상자들에게는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어떻든 국가가 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힘 정부 윤석열 정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책임은 져야 되는데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악습은 이제 좀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집회를 주최한 단체라는 것은 사실 시민 단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 집단입니다. 그동안 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 대통령 취임한 지 몇 달 됐다고 탄핵하자는 주장을 해왔던 바로 그 그룹들이고요. 네. 이 그룹이 속해 있는 그 주변 세력들은 그동안 민주당 권력에서 기생해가지고 온갖 특혜, 특권 누렸던 무리들이 주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민단체라는 가면을 쓰고 나와서 다시 국민들에게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다시 정치적인 그런 구태의 모습들, 추태를 부리고 있다. 네. 말은 추모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네.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SNS에 올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집회에 이제 4대 종단의 종교인들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4대 종단의 종교인이 저도 종교인이고요. 아하. 아니 진행하시는 박지훈 씨도 종교인일 텐데 네. 종교인이 참석하면 그 종단이 참석한 겁니까? 네. 아니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저도 종교인인데 제가 참석하면 우리 종단이 참여했나요? 우리 종단에 있는 목사나 또 스님이 참여했으면 그 종단이 참여한 것인가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논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민주당 관련성이 지금 있다라는 거잖아요.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지금 그 텔레그램 현역 의원도 있고 단체방에 또 정권 퇴진 집회 공지된 점 이런 것들이 민주당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동안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탄핵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죠. 네. 심지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용산에서 벌어졌던 집회 거기 참여해서 윤석열 대통령 아웃이다. 탄핵해라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지금 민주당이 이걸 부추기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 자꾸 우긴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뻔한 건데 그러면서 계속 부추기고 뒤에서 모른 척하고 숨어 있는 것이다. 그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뻔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전에 그 원내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였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네. 탄핵을 아예 공개적으로 언급하더만요. 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국민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대선에서 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자기들이 여전히 여당 권력을 누리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고 온갖 공정이 다 훼손되고 한 그 주역들이 이제 좀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말 촛불 집회에서는 주최 측하고 경찰 측 추산 내용이 다르긴 한데 주최 측은 6만여 명이다, 5만여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민심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국민들의 집회 자유 이런 것도 존중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6만이라고 구체이라고 하는데 그거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최 측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전에 국민의 집회 자유 존중받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국민의 집회 자유가 훼손됐습니까? 이번 그 집회 과정에서요? 그건 아니고 그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니, 그 질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회 자유가 훼손됐으면
왜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말이 되는데 집회의 자유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집회 시위를 단합을 했습니까? 강제 해산을 했습니까? 전 이게 자신들이 했던 주장의 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네. 그 주장이 자신들이 했던 이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게 집회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되는 이유를 잘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의원님 이제 또 그 집회 자체를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여쭤본 겁니다. 집회의 자유라고 그러는 네. 것은 거기서 떠드는 건 무조건 다 존중돼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회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죠. 누가 거기 방망이를 갖고 때렸습니까? 아니면 체류탄을 쏘았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자신들이 했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는 또 없는 겁니까? 그러면요. 비판할 수 A라는 있습니다. 사람이 예. 주장하고 B라는 집단이 주장하면 다른 사람은 그거 다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비판하는 거 가지고서 왜 집회의 자유를 내가 알겠습니다. 존중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황당히 짝이 없는 말씀 아닌가요? 참나.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사과 부분 한번 이제 사과를 이제 하셨는데 민주당은 이제 진짜 사과다운 사과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좀 뭐 파면이라든지 총리 경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이 대통령께서 네. 그 6일 동안 연석에서 계속 그 조문을 가서 거기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고 또 그 이 종교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가서 그 대통령의 국가의 무한 책임, 대통령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을 깊이 느끼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고서 예.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저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억하실 텐데요. 네. 그 국민의 의사에 그렇게 뭐 강력한 우리 국민들의 그 반대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장관으로 고집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자리에서 그만두게 했죠. 그런 다음에 기자회견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받은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될 대상은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100만, 200만씩 되는 국민들이 그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조국 장관에게 마음의 빚을 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정서라 그러면 아마 이 이태원 사고가 생겼을 때 정말 어떻게 했을까 저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합니다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아하. 여러 차례 조문도 하고 네. 또 공개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사과의 말씀과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하셨으면 이제는 좀 민주당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없는 것인지 민주당은 아예 들을 말만 골라서 듣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사과다운 사과는 뭐 어떤 사과입니까? 대통령께서 거기서 현장에서 지휘를 잘못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 그렇게 이 안타까운 참사를 가지고서 계속 정치인 공세의 소재로 사용하는 그런 악습을 이제는 좀 민주당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부분 결국 사과도 사과지만 국정조사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진상규명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곧 제출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동안 늘 법도 통과시켜 왔고 검수완박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했고 또 임대차법 관련돼 가지고 악법들도 마음대로 처리했던 사람들이니까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도 이제는 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태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나서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파악이 되고 그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겠지만 네. 지금 국정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이슈만 만들어서 떠들겠다 이런 취지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태도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체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떠드는 것 외에는 지금 달리 특별한 조사의 방법이 없는 것이 그동안의 경험 아닙니까?
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를 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가 있는 것 같고요. 혹시 그 국민의힘 당론은 국정조사 반대 쪽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저희 당에서 뭐 그걸 가지고서 예. 뭐 찬반을 가지고 논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걸 뭐 당론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정말 웃기는 거죠. 음. 자신들이 문재인 정권 내내 경찰에 계속 권력을 강화시켜주고 그 인력을 더 확충했죠. 대규모 확충을 하면서 검찰 수사권을 다 빼앗아가야 된다고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완전히 박살낸 거죠. 네.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경찰에다 권한을 다 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그 현장에 있었던 용산경찰서장 지휘 담당자 아닙니까? 용산경찰서장이 가장 중요한 책임자인데 현장 책임자인데 네. 그 용산경찰서장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민주당 정권에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 자기들이 임명했던 사람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인데 자기들이 뭘 그거 가지고 떠듭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이죠. 아하. 그러니까 쓸데없는 검수완박법 그거 다시 원상복구해서 이런 경우에 경찰이 관련돼 있다고 논란이 될 때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죠. 검수완박 법안을 좀 원복시키는 게 맞다. 그 말씀이신가요? 지금이라도 다시 지금이라도 제대로 돌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은요. 알겠습니다. 특검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은 지금 상설특검 같은 경우 법무부 장관이 또 가능한다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법무부 장관이 한다면요? 근거는요? 상설특검으로 간다면. 상설특검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결정하나요? 상설특검이라는 것은 네. 국회 본회의에서 필요로 한다고 판단이 되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로 판단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공정성 이런 시비가 걸릴 때 그게 대상이 되는 조건일 수는 있는데 그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국회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요. 국회에서. 국회 추천위원회 구성도 국회의장이 추천합니다.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버티고 있는데 그게 됩니까? 그리고 교섭단체가 추천을 해야 됩니다. 특별검사의 추천을 해야 대통령이 그 추천된 2명 중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어디고 뭘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특검도 별로 이제 국민의힘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생각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다. 수사가 중요하다. 이게 지금 그 상설특검이라는 것도 만약에 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고요. 이거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있는데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네. 설사 동의한다 하더라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그 추천위원회에서 특검을 다시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수사관하고 인력들을 다 파견해서 사무실을 만들고 가려면 최소한 한 2달 걸릴 겁니다. 지금 사건을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아침 조간에도 보니까 뭐 그 해당 부서에서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 과에서 보고서를 없애버리라고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런 마당에 지금 빨리빨리 수사할 거 수사하고 미진하면 그때 가서 무슨 상설특검을 하든지 뭘 국정수사를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을 방해하는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국정조사 특검을 민주당에서 좀 밀어붙이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민주당이 하는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그거야 민주당 뜻대로 그동안 다 했지 않습니까? 검수완박도 문재인 정권 말기에 그때 임기 며칠 앞두고서 그거 국무회의 의결해서 방망이를 두드리더만요. 세상에나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그 검수완박을 이제 한동훈 장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도 적절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한동훈 장관 뭐라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가타부터 해야 될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재난안전법은 주체자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게 행정기관이 관여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규정이 좀 미비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주체자가 없는 경우에 이렇게 이번에 일어나는 이런 사고는 저희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처음이었던 것 같다. 대형 참사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우리가 그동안에 미비되었던 입법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주체자가 없는 경우에도 없을 때 그 여러 가지 행정 당국에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네. 사고가 안 나도록 미연의 방지책을 강구하도록 하자. 그런 의무 조항을 넣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요번에 이 참사 계기로 이렇게 그 부분을 바꾼 거네요. 아마 지난번에도 이 사실은 주체자가 네. 있는 경우에도 재난안전법에 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더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대형 참사가 났었죠. 그때 이후로 주체자가 있는 경우에 좀 더 명확하게 참사가 안 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그때 정리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예. 그때도 이렇게 주체자가 없는 경우는 아예 상정을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미비점들을 다시 이번에 보완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또 다른 얘기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대 관련해서 전대 분위기가 조금 이태원 참사 요거 때문에 좀 사그러지는 분위기 같습니다. 뭐 사그러든다는 표현은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당대회에 뭐 예.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라서. 지금 예. 이렇게 국민적 애도를 하고 있고 그동안 다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계시고 또 그 많은 행동들을 자제하고 계신데 네. 우리가 뭐 전당대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잘못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전당대회 얘기를 아직 꺼낼 상황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네. 전당대회를 뭐 이렇게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당 지도부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내년 2월 얘기 나오다가 지금 6월, 7월까지도 나오는데 그까지는 안 가겠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글쎄요, 제가 뭐 미래 예측을 다 할 수 없습니다만 6월, 7월까지 간다는 그거는 멀죠. 넌센스고요. 예.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맞다. 이 여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임시 체제로 이렇게 가게 되니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는 많은 반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도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